몰입감 최고조의 드라마 노웨이 아웃 더 룰렛. 모두 보셨나요? 스릴 만점의 사이코 패스 연기까지. 거기다 이 모든 룰렛 게임을 시작한 의문의 가면남. 어휴 연기 좀 살살해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데요. 특히 김국호를 연기하시는 유재명님은 보는 내내 진짜 김국호 같아서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조진웅님께서 맡은 백중식 형사는 사실 고인이 되신 고 이선균님의 역할이었는데요. 조진웅님의 연기를 보며 이선균님께서 맡았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드라마 노웨이 아웃 더 룰렛 간단 리뷰와 뇌피셜 시작하겠습니다. 룰렛이 돌아가는데 특이하게도 숫자 대신 금액 그리고 지정 인물, 행위에 대한 룰렛입니다. 윤창재, 10억 그리고 귀를 자른다. 윤창재의 귀를 자르면 10억을 주겠다는 가면남. 아무도 없는 냉동 창고에서 격렬한 몸싸움 끝에 지용은 창재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한편 큰 사기를 당한 형사 백중식.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손 쓸 방도가 없는데요. 사기꾼 잡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필 지구대에서 귀가 잘려 응급실에 실려온 남자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대충 마무리하려 했지만 열정 넘치는 박순경으로 인해 일이 점점 커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범인인 지용의 집으로 향한 백중식. 천천히 집을 둘러보던 중 이상한 문양의 캐리어를 발견하고 그 안에는 무려 10억의 돈이 들어있는데 이 돈의 주인이 될 운명이었을까요? 지용은 중식을 보고 도망치던 중 계단에서 구르며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캐리어를 빼돌린 중식. 범인은 혼자 도망치다 굴렀다고 진술하고 때마침 사건 현장의 CCTV 역시도 고장이 나 돈을 빼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가 생각지 못한 한 인물, 바로 귀가 잘린 윤창재. 창재는 자신의 귀를 자르고 돈을 받은 지용을 알기에 지용의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지용의 차 블랙박스를 통해 중식이 가방을 훔치는 걸 보게 되었던 것. 또한 경찰들이 떠도는 인터넷 영상으로 정체불명의 가면남이 범죄자들을 가지고 현상금 룰렛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중식이 빼돌린 10억으로 인해 10억의 정체가 없다 보니 가짜라고 생각하게 되고 감염맨은 화가 나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며 공약 하나는 내세우는데 야구장에 10억을 뿌리겠다고 선언한 것. 그리고 정말 뿌려지는 10억. 경찰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전 국민이 가면맨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가면남. 또 다시 다음 룰렛이 시작되고 13년을 감옥에서 살고 있는 3일 뒤 출소하는 흉악범 김국호. 그리고 현상금 200억. 조건은 그를 죽이는 자. 엄청난 룰렛 게임이 시작되고 모두가 긴장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김국호. 그는 특정 직군의 여자들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강간을 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거기다 자신이 강간한 여성들의 명찰을 자랑처럼 모아두었던 김국호. 그의 범행이 멈추게 된 건 마지막 피해자 이민진에게 약물을 너무 많이 주사하는 바람에 죽게 되었던 것. 그런 것 치고는 매우 적은 형량을 살고 나온 김국호. 룰렛 게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김국호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경찰들. 백중식은 국호를 보호해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사이코 패스답게 당당한 김국호. 자신의 목에 200억이 걸려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호는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200억을 위해 온 국민이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경찰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으로 눈물의 사과를 하는 김국호. 정말 형사짓 해먹기 더럽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편 누군가 자신의 트렁크를 열려 한 사실을 알게 된 중식. 블랙박스 속의 창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쫄리기 시작하는데 창재 역시도 성범죄자였는데요. 룰렛 주인공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성범죄자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형량을 생각보다 적게 받고 출소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살 사이코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인 걸까요? 그렇다면 가면남의 정체는 그런 피해자들의 가족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김국호가 마트에 가서 진상을 부릴 때 공격했던 윤미옥. 기억하시나요? 국호 범죄의 마지막 희생자의 엄마로 죽이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잡히게 되었는데요.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으로 캐리어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돈은 200억일까요? 가면남은 이 실패한 일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왜인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느낌도 나네요. 국민들을 통해 직접 살인보다는 간접 살인을 하고 죽어 마땅한 인물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가족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가운데 비상광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면남이 가족이 아닌 이런 비인륜적 범죄자를 처벌하고 싶은 제3의 인물이라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아하니 젊은 목사 김성철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대형 교회의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젊은 목사 준우. 하지만 그는 많은 고뇌가 있어 보이는데요. 세상엔 신앙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국호 같은 아주 쓰레기 같은 인물들 말입니다. 그런 그가 나라에서 정해진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처리를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모든 룰렛을 시작했다면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총 8부작으로 이제 막 2부까지 완료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많은 인물들이 있다 보니 천천히 보며 가면남의 정체를 밝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비삼광은 드라마 노웨이 아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